네, 이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숨 막힌 이 미세먼지 공해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고깃집 연기까지 잡겠다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의 이정은 차장 나오셨습니다. 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뭐 요새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될 표현인데 좀 구분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작길래 그런 겁니까? 일단 머리카락부터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머리카락 한 가닥을 확대한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그램이면 100만 분의 1 미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PM10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10 네. 마이크로그램 미터짜리는요. 마이크로미터죠. 미터짜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완전히 쪼갠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 먼지 한 알이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쯤 돼 보이는데 네, 심지어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2.5 마이크로미터는 그거의 또 4분의 1인 거예요. 네. 매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코나 이런 데서 전혀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모이고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뿌연 하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먼저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미세먼지들이 나와서 우리의 호흡을 방해하는 건지 숫자가 정리되어 있네요. 네, 일단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나올 텐데요. 네. 제일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경유차 같은 도로 이동 오염이 한 23% 정도 됩니다. 아하. 이게 자동차, 버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건 사실 날아다니는 먼지, 이른바 비산 먼지라고 하는데 왜 네. 차가 싹 쓸고 지나가면 이렇게 확 먼지 피어오르는 그렇죠.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제일 많고 그러나 아주 나쁜 화학 물질,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나쁜 물질이 섞여 있는 도로 이동 오염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네. 비도로 이동 오염이라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는 않는데 경유차인 것들 있죠. 네.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중장비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생물성 연소. 그러니까 숯가마나 우리가 고깃구이를 하면서 직화구이하는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인인 이 생선구이, 삼겹살구이조차도 이제는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네. 함부로 볼 게 아닌 것이 에이 뭐 네. 먹는 거에서 뭐 이렇게 나오겠어 하지만 네. 최근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요. 네. 연간 전 세계적으로 430만 명이 요리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때문에 각종 폐질환 같은 걸로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식당가를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한 건데 지금 화면을 보면 구울 때 뭐가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네. 저겁니까? 네, 특히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이른바 이 고등어입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고기를 비롯해서 생선 네. 이렇게 구이하는 요리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지글지글 구우면 참 맛있어 보이는데 자, 고등어 구이에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고 이렇게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간 수치 자체가 놀라운데요. 우리가 네. 초미세먼지 그 주의보, 대기에서 발령하는 주의보 기준이 90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등어 같은 경우가 벌써 25배가 나온다는 거고 삼겹살과 달걀 프라이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기름을 붓고 태울 때 여러 가지 원료에서 나오는 것과 여러 가지가 순간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네. 실제로 대기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고기도 굽고 삼겹살, 오징어 굽고 있는데 저기 네. 나오는 김은 수증기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저기에도 미세먼지가 들어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미세먼지, 폼알데히드, 뭐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이 나쁜 게 같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먼지 뭐 들이마셔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초미세먼지는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김유림 기자,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런 겁니까? 네, 초미세먼지는 하도 작다 보니 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가 않은 채 폐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하루 평균치를 넘어가면 네. 급성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13%가 높아지고요. 특히 60세 이상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는 먼지도 있고 차에 매연도 있고 고기 굽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걱정은 이제 우리가 너무 뉴스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등어 구울 때
고등어 구울 때 이 연기 나는 것 때문에 초미세먼지 발생이 많다 그러니까 김 기자, 네. 고등어 판매량이 최근에 진짜 준 게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찝찝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등어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이 경매 낙찰가를 보면요. 23일에는 고등어 10kg 한 상자가 73,000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네. 이 환경부가 이 고등어가 문제가 있다 발표한 다음 날은 30% 정도 떨어졌고요. 5일째 되니 이제 82%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아니, 뉴스에 민감한 건 뭐 마땅히 신경 좀 쓰긴 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즐겨 먹는 저 맛있는 고등어 구이가 이 미세먼지 굽는 과정에 나오는 것 때문에 먹을 수 없다니.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이 소식 때문에 여간 가슴 아파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들어봤습니다. 밀폐된 공기에서 그 연기를 마시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있지만 전부 다 흡수해서 뽑아 올리고 하는데 아무런 건강상의 이유가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식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확대해서 보고 그러면 어디 자영업자들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나서서 자, 고기 굽는 것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오니까 아니, 평생 구우면서 사는 나도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볼 게 아닌 것이요. 네. 수치상으로만 보면 의외로 네.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6%에서 많게는 22%까지 차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어디든 다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데 기존에 네. 알려졌던 폐 질환 외에도 네. 심혈관계 질환 같은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네.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고, 자, 일반 시민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직접 그 음식점을 찾으신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결정,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뭐 약간 영향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그 규제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미세먼지 나오는 게 이런 것보다는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가 이제 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뭐 국민 건강 그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은 당연하죠. 너무 이렇게 서민을 규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고기 연기 때문에 그렇게 아팠다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주 원인이 따로 있는 건데 자동차 매연이 더 심한 거고 지금 공사장 이런 데 먼지 엄청 많잖아요. 자, 일단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은 뭐 막 환영하는 일색은 아니군요. 네, 아무래도 서민들이 네.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보다는 네.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네. 지원하는 데 사실 초점이 좀 맞춰진 부분도 있고 네. 고등어 구이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 15분 내에 환기를 잘하면 90% 이상이 없어지니까 환기를 잘하라는 메시지도 같이 있었는데 너무 네. 앞부분에 부정적인 것만 강조된 측면은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진짜로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봤더니 53%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네. 중국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고등어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책임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내 모습인데 네. 자, 자체 발생 요인은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고 다 이게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네.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국외의 네. 요인도 있지만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폐렴에 걸린 환자한테 가서 너 때문에 감기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국내 문제에 먼저 초점을 좀 맞추자. 이런 논의들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정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내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걸 구제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방 내지는 저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국외 문제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꾸준히 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중국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간단한 얘기로 그게 얼마나 심한지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발생하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그 정보 교환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중국에서 이것을 꺼린다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바로 이것이 국익을 넘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환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중국을 압박해서 네. 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한국과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내놔라. 네.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중국 같은 경우 말입니다. 네. 자기네들 큰 행사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날씨를 굉장히 맑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 블루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올림픽 열릴 때는 절대 공장 가동 안 하고 홀수제, 짝수제. 그래서 홀수제 짝수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올림픽 블루라고 해가지고 네. 층한 날씨를 만드는데 네. 노력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네. 그런 저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도요. 네. 접경지대에 있어서 네. 한쪽에서 공해물질을 심각하게 배출을 해서 그 국경을 넘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네. 국제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자료를 안 내놓는 이유는요. 네. 자신들이 그걸 실제로 부담해야 될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교부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네. 더 강력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옛말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 그런 것처럼 강 건너 벌어진 일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바다 건너의 먼지까지 우리한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중국 가서 나무 심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저는 미세먼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먼 데를 멀리 내다보고 네. 조금씩 사막화되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 저기 한국의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이 지금 중국 가서 지금 1년에 수백만 그루씩 심는데 네. 그걸 보수라도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네. 뭐랄까 경계 내지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충분히 네.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작년 천안물입니다. 자, 저런 파란 하늘 사실 베이징에서 보기 어려운데 전화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중일 3국 환경장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본도 역시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럼요.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게 세게 요구하면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해서 환경부에 좀 일임을 하지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한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북한이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네. 중국도 향후 5년간 우리 네. 돈으로 3천조 원을 투입해서 환경 네.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지켜볼 일이기는 또 하나 말입니다. 지금 환경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를 네. 들어서 한중일 그 환경장관이 회담이라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네. 사실은 어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예를 들어서 위치가 바뀌고 죽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한중일 그 관련 담당자 네.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네. 어족을 어떤 방법으로 진짜 보존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어족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 네. 수온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면 네. 서로 노력해가지고 어족 자원을 풍부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안 준다는 겁니다. 자, 일단 중국의 폐쇄성, 불투명함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서해바다 황해를 넘어오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데 사실은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충남 지역에서는 화력발전소, 석탄을 떼는 발전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꽤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충남 지역에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53기 중에서 26기가 충남 지역에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수도권 외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의 경우는 네. 충남 지역에서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보령 지역, 충남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인데 이제 충남 자체도 일단 저 미세먼지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러나 이제 수도권보다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는 허가가 안 나서 충남 지역에 만드는 것 같은데 저 미세먼지도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결국 지역 간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로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들, 상인들 그리고 고등어 구우시는 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정도인데 결국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저런 거 논의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요. 네.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네.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니까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충남에 있는 것이 수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그럼 충남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얘기냐? 이런 네. 논란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그 경제력이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저는 네. 마스터 플랜을 짤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를 얼마나 더 쾌적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네.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좀 약간 국격을 올리는 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장면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냐? 석탄을 떼야 되는 것이냐? 원자력은 또 위험하다 그러고 결국 재생에너지냐? 아니면 전기차냐? 뭐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외국에선 대체로 자동차에 관한 한 전기차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고 불리는 아주 눈에 띄는 회사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디젤차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던 미국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네.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 시대를 맞았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앞으로 전기차 위에는 앞으로 팔지도 못한다는 거 이제 시한까지 정해놨잖아요. 결국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서울 시내에 경유버스 못 들어오게 내린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인데 굉장히 박원순 시장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젤차,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차를 타고 있다가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네, 이 7월부터 이제 현대차에서 출시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그 관용차로 쓰겠다라고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차는 1회 충전을 하면은 주행 거리가 190km에 달하는 이런 전기차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전기차를 179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또 충전기도 여러 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네. 또 5월 초에는 이 급속 충전기를 여러 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전력과 MOU도 맺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월드컵 공원 주변에 큰 길가에 급속 충전기를 5에서 10대 정도 갖추는 슈퍼 네. 충전 스테이션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결정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빠른 것 같고, 어때로 보면 중앙정부보다 앞서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역시 선거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원순 시장 특유의 정치 감각 때문인가요? 어떻게 제가 볼 보세요? 때는 뭐 이거 두 가지 면에서 본다면 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네. 사실 국민들 또는 시민들한테 가장 요새 인기 있는 그런 인기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는 대목이 역시 경제하고 네. 환경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환경 쪽에 어떤 그 먼저 선점한다는 효과가 있고요. 네. 아까 지금 전기 자동차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기 자동차는 대안이 될 수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네. 전기 자동차를 무조건 대안으로 삼아야 된다. 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것이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전기차거든요. 저 색깔이. 네네. 저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저것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성장 산업으로서 네. 결국은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 전지의 문제입니다. 수소전지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학 같은 데서도 사실은 연구의 그 네. 초점이 네. 바로 이 전기차나 수소전지에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네. 환경 플러스 미래의 산업 네. 이런 면에서 한국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현대 자동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수십 년간 이류 자동차라는 얘기를 듣다가 정말 노력해서 이제 초인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니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는 엔진 버리고 전기차로 가라고 하니까 현대차도 좀 황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산업을 이끄는 그 1등 주자의 선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선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